네, 안녕하세요. 어, 와켄포스 강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 강의가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저희 결산 강의를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부가세 강의랑 그다음 체크리스트 강의 3개 했었었는데 초창기 때는 바쁘고 이런 부분보다 저희 직원들 강의용으로 찍다 보니까 빨리 찍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제가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바쁜 와중에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이 이번 연도에는 좀 제가 오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수정해서 다시 올릴 생각인데요. 최대한 빨리 노력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 아마 부가세 신고는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강의할 때 저는 이제 제가 어떤 뭐 시나리오나 이런 원고 같은 걸 안 쓰고 제가 이 강의를 보통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반응이랑 좀 그 상황 봐서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해요. 혹시 지금 한 5년 차 이상 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어, 그래요. 혹시 10년 차 되시는 분? 10년 차 넘으신 분은 없으시고요. 아, 네. 이 정도? 왜냐면 이제 듣다 보면 이제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다 아는 내용 얘기하는데 제가 또 아는 내용 또 덧붙여서 얘기하면 괜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저는 이제 강의가 원고 형태로 돼 있지는 않다 보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 질문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오프 더 레코드를 반드시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법률에 조금 안 맞는데,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 더 좋다고 하는데 그 방식이 꼭 적절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중간에 오프 더 레코드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 점만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3스텝 도장 깨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원래 처음에 제가 이 강의의 제목을 정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적었거든요. 부가세 신고 확장판. 아마 제 강의, 온라인 강의 들으셨으면 그 온라인 강의에서 약간 미비하게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이랑 이런 부분들을 좀 섞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가세 강의했을 때 이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론적인 부분 말고 실무에서는 솔직히 업종이 더 중요해요. 이거 조금 하려고. 여기 약국업이 빠졌네요. 어쨌든 여기에 이제 약국업이 들어가는데, 이거 네 가지 업종이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건설업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시행이란 신탁 들어가고 이러면 진짜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확장판이라고 한 거고, 약국업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보통 해요. 그러면 저는 왜 이거를 하냐? 저희 사무실은 다 해봤어요, 거의. 지금도 있고, 건설업, 뭐 수출입, 뭐 병의원, 약국, 이거 말고, 뭐 사모펀드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업종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업종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하고자 넣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제가 저번에 강의했던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텝 1에 이런 식으로 딱 나열돼 있는데 갖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부가세는 좀 이런 게 있어요. 틀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가세는 틀리면 안 돼요. 야, 그 말이 돼? 틀리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틀리면 안 되는 이유가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래처 상대방, 그러니까 거래처 사장님한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조심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세금 계산서를 할 때 세금 계산서가 필수적 사항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필수적 사항 4가지가 있죠. 맞죠? 뭐 사업자 등록번호 뭐 그런 거 있죠. 해당하는 내용. 그 필수적 사항을 틀리면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그 세금 계산서를?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고 표현해요. 그죠?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대방이 그 매입자가 그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만약에 건물의 가격이 100억이에요.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가 100억이면 우리 부가세가 얼마죠? 10억이죠. 10억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아무 쓸모가 없는 종이가 돼버려요. 근데 그 세금은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야 돼요. 제가 그때 강의에서 항상 말했지만 매출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무조건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세금 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했는지, 현금 영수증을 뭐 발급을 했는지 이런 여부랑 상관없이 반드시 세금 계산서는 무조건,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세금은 반드시 돈을 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받은 사업주, 그러니까 매입자는 그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이런 부분들, 뭐 세금 계산서 이 공급 시기에 대한 부분, 공급 시기도 틀리면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사업장에 관련한 부분도 틀리면 다 문제되고요. 그리고 그 용역의 공급 시기, 용역의 공급 시기도 다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라는 거죠. 이 항목들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부가세에서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는 우리 이론적인 부분에서 틀리지 않은 부분들을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부가세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복잡한 분들을 더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실수를 줄이셔야 부가세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11번이죠. 이거 전부가 여기 11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본을 알잖아요. 기본을 알면 뭘 해줄 수가 있냐면 다양한 매출이 생겼을 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복잡한 거래가 있었을 때 거래처 사장님이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려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뭐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저희 업체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자기가 팔았는데 일반 고객한테 팔았는데 자기가 이 물건이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탁기를 팔고 싶어. 근데 자기가 세탁기를 살 돈이 없어. 그러면 세탁기를 살 돈이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보통 이제 대출을 하잖아요. 근데 대출해도 대출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뭘 했냐면 렌트사한테 이걸 의뢰를 하는 거예요. 벌써 복잡하죠? 렌트사에서 근데 그 렌트사에서 니네가 매출 돈을 받으면 나한테 안 주면 어떡해? 그래서 뭘 했냐면 렌트사가 내가 돈 받을게. 이 렌트 계약이거든요. 지금 이 과정에서 세금 계산서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머릿속에 구성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더 여기서 뭘 원했냐면 근데 우리 거래처 사장님은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AS를 못해. 근데 이 AS는 원래 이 세탁기를 팔았던 그 사람한테 맡길 거야. 지금 이 구조의 전체 세금 계산서 발행 구조나 아니면 매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AS에 대한 거는 뭘로 건드려야죠?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용역 또는 주된 그 판매 행위에 부수되는 용역. 그러면 뭐예요? 그 해당하는 용역이 판매됐을 때 우리 그 세금 계산서에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지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 물건을 세탁기를 최초 물건을 사왔을 때 거기 안에 AS 용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용역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용역의 행위가 언제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의 공급 시기가 갈리죠. 답을 찾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단시간에 다 뛰어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 이 항목들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그래야 해당하는 부가세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뭘 해줄 수 있냐? 거래처 사장님한테 해당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 여기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년차 이상이라는 부분들을 좀 내용을 넣어놓은 이유가 부가세가요. 세무사 사무실 또는 우리가 세무사무원으로서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주제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음 신입이 들어왔을 때 나한테 물어볼 만한 지식이 거의 대부분 부가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밑에 있는 직원들을 가르쳤을 때 제일 중요시 여겨서 가르쳐야 되는 건 부가세고 부가세를 가르쳐주면서 권위가 생겨요. 그냥 솔직하게 물어봤는데 부가세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하면 그럼 솔직히 말하면 권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목록으로 스텝 1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은 어려운 주제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본인의 거래처에서 궁금한 게 있었거나 아니면 비슷한 내용인데 답을 못 찾았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내용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